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은 네, 미국 대선이 마감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네, 당선이 되면서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시장을 강타하면서 뭐 트럼프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대폭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반면에 이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는 2차 전지, 친환경 뭐 등등 반도체까지도 네,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양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사실 코스피도 장 막판에 0.04%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되었지만은, 코스피는 오늘까지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연 이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무겁게 흘러간 게 없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그냥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은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의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건데, 지금은 굉장히 신선하게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 장 중에는 일단 장 막판에 이 재건 관련주가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SG라든지 준상한가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재건주가 가장 세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섹터라든지 뭐 자율주행까지 트럼프 관련된, 그러니까 머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 머스크의 로켓을 창간하면서 굉장한 뭔가를 느꼈다라는 발언 속에 그 파급력이 어제 시간에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도 이 우주항공 쪽에서 상한가를 하나 만들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을 보면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오늘 아침 속보로 나왔던 이 한국의 조선 산업과 우리는 협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라는 발언, 말 그대로 이게 트럼프가 먼저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아침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담화를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말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먼저 말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좌우지간 조선 쪽은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섹터입니다. 트럼프 대선 전에도 조선 종목군들 이제 3개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넘어왔고, 그 전에 이제 잡았던 게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STX 엔진,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좀 넘어왔었는데, 생각 같아서는 원래 현대미포조선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종목군들은 사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저는 사실 속보를 보질 못했어요. 이거 뭐야 뭐야 하는 순간 종목군들이 막 급등하면서 조금 발바닥에서 좀 싸게 분할로 좀 일부 물량을 털리는 흐름이 좀 있다가, 오후에 한 13%대 뭐 가지고 있던 물량들 일부는 거의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잘 들고 넘어가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2025년도 1분기 그 정도 언저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적의 피크아웃이 아니라 실적의 성장의 속도가 가장 빠른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잘 저점에서 사놓으면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하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데, 사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제 주기적으로 서울에 병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제가 이제 뭐 병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병원 갔다 오셨을 때 뭐 식사하고 뭐 가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도 좀 늦게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발언이 나올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을까, 이 고민들 지속적으로 뭐 저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고민과 고민을 계속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다음 발언은 무엇이 될까에 대한 고민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쪽은 그거겠죠. 일단은 조선 쪽은 나쁘지 않았고요. 또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이슈도 말을 할 것 같고, 이 원전에 대한 어필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발언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대통령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결국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테더를 활용한 뭐 이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흐름도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쪽에서는 여전히 이 전기차에 대한 이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IRA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에 대한 우려감, 즉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굉장히 좀 힘든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중간중간에 여전히 이 지뢰가 한 방씩 한 방씩 터져 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는 그겁니다. 과거 경험상 악재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구간까지 내가 기존에 보유했다면 물량을 올라왔을 때는 좀 줄여놓고 내려오면은 버티는 전략을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은 이 구간을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구간이 좀 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오늘 밤 이제 내일 새벽이죠. FOMC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 장을 준비할 때 이미 어제 미국 시장에서 모든 3대 지수가 대폭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많이 빠졌죠. 이거는 트럼프가 과거에 약가 인하에 대한 이런 정책을 펼쳐 왔었던데 기반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 국채 금리와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내의 제약바이오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하락을 보였다. 그럼 시장에서는 내일 0.25bp를 금리를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빠졌을 때는 저점 매수보다는 내일 확인하고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종목이라면 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에서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하락 종목수 여전히 많은 가운데 코스피는 겨우겨우 0.04% 상승 마감이었고,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2%가 넘었었고요. 코스닥 150업종 마이너스 3%가 넘도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틀 동안 코스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잠깐 지수를 놓고 보면 지수로 지금 시장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그동안 삼각수렴의 하단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는데, 만에 하나 내일 빠지면 이 삼각수렴을 건들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깨려면은 섹터가 깨질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만에 하나 깨지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깨졌을 때는 보통은 박스권, 그러니까 이 박스의 높이만큼, 하나의 박스니까 박스의 높이만큼 빠질 수 있는데, 내려오면 7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드라마틱하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이미 깨진 상태죠. 이 수렴을 깨진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라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개별주 플레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단타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기다리는 매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천천히. 자, 지수는 오늘 아침에 급락하고 다행히 뭐 쌍바닥 찍고, 일단은 2차전지 종목군들이 낙폭을 좀 축소했고, 제약바이오 쪽도 낙폭은 좀 줄였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자, 미국은 트럼프 당선과 함께 아메리칸 5원리를 주식시장에서도 시전하면서 3대 지수가 3% 가까운 폭등하며 전일 마감이 됐는데, 왜 국장 빠졌을까 의아하실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트럼프의 당선은 미 대통령 선거고, 미국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미국을 위한 법인세를 낮추겠다, 미국을 위한 소득세를 낮추겠다, 미국을 위해 관세로 세계를 다스리겠다 천명한 거니까 이런 거다 봐야 되고, 트럼프 당선 그리고 상원 현재 과반이죠. 아직 하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아마도 내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레드웨이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트럼프발 여파가 그 피해 업종에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레드웨이브가 현실화되고 나서 하락이 멈추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 운명에 처했다. 이건 현실이다. 미국 시장 현재 뭐라 해석할 그런 단계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흥분된 상태라 그 추세가 멈추는 흐름 보는 것뿐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게 한국과 상관관계가 많은 것도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있을 법한 업종군, 원전, 전력인프라 쪽은 어느 정도만 커플링한다, 그 외에는 전혀 없다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즉 테마성만 찾아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는 당분간 지수에 뭘 기댈 건 없습니다. 과거 16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이 쇼크를 보인 이후에 옆으로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기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코스닥은 마이너스 6% 찍고 나서 옆으로 좀 기다가 한 번 정도 더 빠졌다가 그때부터 추세적인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뭐 지금과 비슷하게 굉장한 혼란과 혼란이 참 많았어요. 그 다음에 뭐 그때 이제 트럼프가 언급했던 거를 다 지키질 않았습니다. 정책 시행 면에서는 90%를 안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판을 다 엎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새로 짜고 새로 짜고 새로 짜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좌우지간 당분간은 지수에 뭘 기댈 건 없다 보고, 어, 트럼프 말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관련 산업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숫자가 나오는 섹터는 계속 관찰하고, 그리고 무관한 산업군 내에서는 기회를 봐야 된다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 업종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닌데 단지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없으니 좀 힘들겠구나 생각하고 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 친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움직인 쪽은 뭐 테마로 재건이 먼저 움직였고요. 뭐 북한 대북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대북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없고요.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내년 1월 정도 해서 뭐 취임하면 그날 종전시키겠다 했으니까 한번 취임하는 날 1월 20일이니까 1월 20일 경에 다시 저는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고요. 우주항공 쪽은 앞으로 굉장한 이슈가 많이 있지 않을까. 아르테미스라고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트럼프 때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에 이 업그레이드된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이 이 아르테미스 2를 재현시키겠다라고 본다면은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뜨거울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빠지면 빠질수록 좋지 않을까,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되고, 조선은 원래 무관한 쪽에서 숫자 나오는 쪽이라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다만 사이즈가 조선 업종이 좀 큰 편이고요. 지금은 2025년도 실적 끌어다 당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 좋겠죠. 생각보다는 과거처럼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정의 폭이 그렇게까지는 깊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눌렸다 다시 가고 하긴 하겠지만 조정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 현대중공업 기준에서는 이제 19만 원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예?
18만 원대 구간이 모르겠어요. 18만 8천 원, 18만 7천 원대 이 정도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봐볼 것 같고, 현대 마린, 뭐 현대 미포, 그리고 HD 한국 조선해양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원티어는 HD 현대 그룹이라고 보고요. 하나오션이 그거죠.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인데, 과거 역사를 기억해 보면 대우조선해양에 트럼프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역사와 MRO죠. MRO 사업을 일단은 하나오션이 미국 필립 조선소죠. 거기를 인수함과 동시에 따냈기 때문에 가장 수혜로 바라보고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안 되지만 테마로서의 가치로 많이 올랐다. 그러나 직전 고점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 정도로 언급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고요. 방산 쪽은 밸류가 어느 정도 차 가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가상화폐는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일단 뭐 당연히 가상화폐의 시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주말 끼고 뭐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이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단순하게 차트로만 봤을 때 지금 고점을 이렇게 해서 넘기는 구조죠. 예? 제가 볼 때는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렇게 불을 뿜어버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가상화폐 쪽이 튀어 올라갈 확률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버린 재건과 우주항공 쪽이 좀 쉴 때 가상화폐 쪽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내일 신경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내일 새벽 4시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금일 제약바이오 하락을 두 가지 요인으로 좀 보는데요. 트럼프의 약간이나 정책, 그리고 최근 급등 중인 채권금리 플러스 FOMC를 앞둔 시점 보면 이사는 친 트럼프 쪽에서 금리 이나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센티를 건드렸다. 제약바이오 사실 트럼프랑 무관하기 때문에 봐도 된다. 종목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뭐 추가할 건 없고요. 우주항공 속 지속 관심,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 뭐 종목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카페24 호실적의 시간의 급등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가 뜨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만 좀 보고, DS 단석은 최근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니까 체크하고, 원전 쪽은 11월 10일 이후에 체코에서 60명인가 아무튼 사절단 한국에 방한하는데요. 최종 이 계약 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조선 쪽 그 원전 쪽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놔야 됩니다. 자, 지수는 아까 봤고, 뭐 삼성전자는 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보고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조금 볼게요. 시간이 늦어서 빨리 체크만 하고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막 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에서 볼 종목은 많이 없고, 오늘 이수페타시스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하락이 좀 깊어서 나온 것 같고, 혹여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이 유상증자 가능성을 철회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순간 확 튀어 올라갈 수는 있지 않나. 딱 그 정도, 그런 게 나와야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아직 반도체 쪽에서는 특별히 종목군들을 매수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국면이라 빼놓고 보고, LG에너지솔루션 잠깐 보면 지금 하락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하죠. 시가총액 거의 100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90조로 쪼그라들고 장중에 90조가 깨졌는데요. 122평선에서는 일단은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줄지 좀 봐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은 버티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버텨줘야, 대장이 버텨줘야 나머지 2차 전지가 살아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에코프로머티는 장중에 잘 버텼는데 막판에 좀 밀리면서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은 거의
신저가를 지금 깨려고 하는 흐름까지 내려갔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테스트 하고 있는 상태고요. LNF 테슬라 관련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어제 안 빠졌기 때문에, 그저께 안 빠졌다고 오늘 그 폭을 다 빼버리는 흐름이라 얘도 쉽지 않은 거고, 그 밖에 뭐 엔캠 어제 정지여서 안 빠졌는데 오늘 9% 빼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입니다. 에코앤 드림도 잘 버텼던 종목인데 동시에 다 내려오죠. 지금은 이쪽이 악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일정 비중 정도는 태워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지 않은 이상, 저는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봐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비중을 엄청 때려박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비중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최근에 이 금투세 폐지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밀렸습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리고 여전히 코스닥 종목 안에서 제일 강한 흐름이고요. 시장에 빠져도 버텼기 때문에 이나마 굉장히 강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고, 알테오젠이 무너지지 않은 이상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직 종목군들이 다 쓰러지고 착살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이런 종목군들, 그냥 1등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하면 잡아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볼 거고요. 알테, 리가캠 이쪽이 1등이고 시장에서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강하게 가는 종목이죠. SK 바이오팜도 보통은 이런 돌파 라인들, 이때 지지받았던 구간인데 갑작스러운 이슈에 의해서 이 구간을 깨면 하나의 박스가, 보통 박스가 되는데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고 봐보는 거죠. 이런 구간까지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혹여나 내린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조건 매수로 일단은 대응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봅니다.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혹은 이러한 자리들, 박스권을 돌파했던, 지지받았던 이런 자리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난번에 이 자리 좋은 구간이었는데 귤적 반등을 한 15%한 상태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면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로 볼 거고요. 바이오다인도 빠지면 지금 이 갭 구간에서는 굉장한 지지력을 지금 종목이 보이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 하단에서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버틴다 종목이. 그러다가 한 번 정도 확 무너질 때 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유한양행은 주봉에서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아래 구간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던 이 자리, 즉 이 장대 항공의 중심봉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주봉에서, 혹은 주봉에서 22평선 언저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12만원대를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HD 현대중공업을 처음에 이제 잡았던 게 이때 처음 잡았고요. 중간에 이날 좀 팔고 그 다음에 매수를 아마 여기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번에도 여기서 매수해서 뭐 오늘 올라올 때 좀 팔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던 종목이 주봉상 21선 탔을 때 매매하는 전략이 이런 거고요. 한국조선해양이고 같이 잡았으니까,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때 잡았으니까 이때 잡고 이때 잡고 이때 잡았어요. 근데 오늘 좀 저점에서 좀 털려버려서 그런 건데 비슷합니다. 21선, 주봉 21선 보는 거, 이 파동, 그런 게 유한양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이런 자리까지 밀리게 된다면 유한양도 그런 구간에서는 한번 봐볼 수 있는 거죠.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에서 21선 근처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지지력을 보이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고,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근데 얘는 사실 여기까지 빠지는 걸 보는 거는 욕심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빠질 걸로 예상을 해보고 싶고, 오늘 조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는데요. 사상 최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바닥에서 일단 터졌기 때문에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진 거는 맞고요. 기준봉이 만들어진 건 맞고, 이 윗구간까지 일단은 시간 외에 찍어 놓은 상태죠. 시가 갭을 여기서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본다면은 어렵지 않을까. 좀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걸린다, 밀렸다가 다시 가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시가의 추격 매수 주의해야 될 것 같고, HD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헤드앤숄더잖아요. 헤드앤숄더가 있는 자리에서 시간의 갭을 들었으면은 맞는 가능성이 높다. 많이 가더라도 22만 원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주의해라. 근데 지금 약간 이쪽의 느낌이 과거 일론 머스크의 변압기 쇼티지를 언급했을 때의 흐름하고 약간의 비슷한 흐름을,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 강도의 이 상승의 트리거가 좀 발생한 걸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재롱전기가 아마 상한가를 갔었죠. 이때가 올해 3월이니까 3월 4일이니까 이 당시 HD 현대 일렉이 3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3월 4일날 얘네들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그 사이즈가 큰 종목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굉장히 신고가를 아무튼 좌우지간 만들고 나서 대폭등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 조선주가 좀 다른 거는 다름 아니라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때의 HD 현대 일렉의 시가총액은 5조가 좀 안 됐을 거예요. 4조 얼마? 근데 지금 13만 원이잖아요. 35만 원이니까 여기서 2.5배 올랐으면 시가총액의 이 업그레이드가 그 당시의 종목군들하고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바로 이렇게 트리거를 대서 만들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나, 밸류 쪽에서 좀 부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윗구간이라 좀 보고, G2파워가 최근에 좀 셌죠. 밀리더라도 그냥 죽지 않을 거라, 뭐 여기 보면 3일선이라든지 5일선 기준에서, 그리고 우진엔텍도 같이 놓고 좀 봐볼 것 같고요. 조선 쪽은, 그 원전 쪽은, 그 다음에 BHI가 꼭대기 상단에 놓여 있는데 이 구간에서 5일선 정도 체크해 놓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단기 과열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단일가에서 일단 밀리게 되면 이 돌파를 했던 자리 언저리에서 단일가 매매를 내일 해볼까 고려를 하고 있고, 단일가다 보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가지고 좀 올릴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내일 체크를 해놓고 일단은 상황을 좀 봐볼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재건조는 SY 스틸텍이라든지 굉장히 강했는데, 이 차트적으로 보면은 오늘 고점이 어디냐, 이때 만들어 놨던 이 구간에서 상한가로 마감하고 이 음봉의 고점에서 정확히 고점을 맞고 떨어졌죠. 쌍봉의 개념입니다. 쌍봉의.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당장 넘기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SG도 보면 이 구간이 고점 윗꼬리가 많았던 구간을 정확하게 찍고 떨어졌는데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쌍봉의 구간 여러 가지 봉이 많은 자리에서 맞았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고점이 많은 구간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모멘텀에 의해서 이 구간 뚫고 가버리면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산일전기가 최근에 셌어요. 산일전기가 좀 셌는데 강한 종목이 눌렸을 때는 그냥 5일선 언저리 내일 올라오는 거 대충 계산해서 그냥 눌림 매매 정도 가능해 보이고, 이런 갭들이죠. 갭 구간들 눌림 매매 정도 가능해 보일 것 같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 다 그냥 11선 매매라든지 그냥 매매 형태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고, 일진전기도 캐파 증설이라는 부분이 나머지 이제 이 산일이라든지 재룡이라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진은 캐파를 선제적으로 늘렸고 60%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내년에 거의 더블로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일단 여기는 쓰리봉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못 갈 텐데, 이렇게 눌려서 돌려가지고 올라갈 때는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 봐야 되고요. 테슬라 우주에 직접 연관되는 종목이 지금 HVM이죠. 단기의 폭등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누가 추격 매수하고 그러겠습니까? 떨어졌을 때 한번 보는 거. 그리고 YJ 링크 이 친구도 지금 상한가 가고 나서 움직였는데, 보통 상한가를 가면은 상한가 자리 혹은 3일선 눌림 정도에서 뭐 매매 트레이딩 해볼 수 있고, DS 단석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가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강했던 종목은 11선에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11선 정도 눌리는 흐름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도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맞는 매매를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